그날의 나도 형부를 원했어요. 그날 밤 형부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게 죄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 후로 계속 형부 생각을 했어요.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형부가 자꾸 그리웠어요. 특히 혼자 있는 밤이면 더욱.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형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진심. 과연 이들의 금기를 넘나든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을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니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두 사람의 아픈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꿈에 나왔어라는 그 한마디에 담긴 2년간의 그리움. 여러분도 이런 애절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작은 동네 꽃집을 운영하며 혼자만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꽃들에게 물을 주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반복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빈자리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언니 수진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은정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언니 손에서 자라난 은정에게 수진은 엄마이자 언니이자 세상 전부였거든요. 수진이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형부 민석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로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형부는 서울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은정은 언니가 운영하던 이 작은 꽃집을 물려받아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가끔 언니 생각이 날 때면 가게 안 구석진 곳에 걸려있는 언니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눈물을 흘리곤 했죠. 그런 날이면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손님들이 뜸해진 조용한 시간에 민석 형부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형부 이름을 보는 순간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정아, 나 내일 그쪽으로 내려간다.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형부가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니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형부였죠.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떨림이 가슴 한편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형부를 만난다는 것은 곧 언니의 기억과 다시 마주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네, 형부. 언제든 괜찮아요. 가게로 오세요. 은정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나게 될 형부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형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은정이 장미꽃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꽃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민석의 모습을 본 순간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 속의 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예전의 민석은 키 큰 체격에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민석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형부 오셨네요. 은정이 인사를 건네자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은정이 많이 컸네. 하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농담 한두 개쯤은 던졌을 텐데
지금의 민석은 말수가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꽃들이 참 예쁘네. 언니가, 수진이가 좋아했을 것 같아. 민석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나고 있었죠. 은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부도 여전히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석은 가게 안구석에 걸려있는 수진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병에 걸리기 전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민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은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위층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은정의 제안에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가게 뒤편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은정은 형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죠. 언니의 죽음이 형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층 작은 거실은 언니가 생전에 꾸며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담한 소파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가에는 언니가 키우던 화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은정은 형부에게 커피를 내려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이 공간을 정말 좋아했어요. 가게 일 끝나고 나면 여기서 차 마시며 쉬곤 했거든요. 민석은 거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그는 아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동시에 가슴 한편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죠.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은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냥 처제를 걱정하는 형부의 시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게 일도 있고 손님들도 꾸준히 오시고 나름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은정이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일상은 평범하다기보다는 공허에 가까웠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게 문을 여는 것도, 꽃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형부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죠. 민석은 은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언니와 닮은 듯 닮지 않은 그 얼굴에서 묘한 위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언니가 떠난 후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는데 은정을 보고 있으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죄스럽기도 했어요. 형부는 어떠세요? 서울 생활은 괜찮으세요? 은정의 질문에 민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거든요. 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밤들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수진이 좋아했던 커피잔, 수진이 입던 옷들, 수진이 키우던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글쎄, 많이 외롭긴 해. 수진이 없는 집은 너무 썰렁하거든. 민석의 솔직한 대답에 은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부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깊은 상실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마음 한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거실 안은 노을빛으로 물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언니 이야기, 추억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근황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져갔고 대신 묘한 친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저녁 드시고 가세요. 혼자 드시기엔 너무 쓸쓸하잖아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은정도 오랫동안 혼자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 오랜만에 은정이 손맛도 보고 싶고 민석의 대답에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은정은 냉장고를 뒤져 간단한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언니가 형부에게 자주 해주던 메뉴들이었죠. 와, 수진이랑 똑같은 솜씨네. 냄새만 맡아도 입에 침이 고여. 민석이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정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언니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기에 둘 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민석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정말 수진이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민석의 말에 은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니가 직접 가르쳐준 요리법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언니는 은정에게 요리하는 법부터 생활하는 법까지 모든 걸 가르쳐줬거든요. 언니가 직접 가르쳐준 거예요. 언니 말로는 나중에 시집가서 남편 굶기면 안 된다고 했죠. 은정의 말에 민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항상 은정의 장래를 걱정했었거든요. 은정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죠. 은정아,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민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언니가 떠난 후로는 연애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관심이 가게 운영에만 쏠려 있었고 누군가를 만날 여유도 마음도 없었어요. 아니요. 요즘은 가게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은정의 대답에 민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은 아직 젊은데 혼자 지내는 것이 안쓰러웠거든요. 동시에 은정이 혼자라는 사실에 왠지 모를 안도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대화가 계속되자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민석은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은정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어요. 형부,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언니가 특별한 날에만 마시던 와인이 있거든요. 은정이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와인은 수진이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열어보던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와인을 열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까? 수진이가 아껴두던 그 와인 말이지. 민석도 그 와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특별한 날에만 마셔야 해라며 소중히 보관하던 와인이었거든요. 은정이 와인을 가져오자 민석이 직접 따라주었어요. 수진이를 위해서. 민석이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은정도 잔을 들어올리며 조용히 화답했어요. 언니를 위해서. 두 사람은 잔을 마주치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와인의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수진의 기억과 함께 마시는 와인은 더욱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와인 몇 잔을 마시자 두 사람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대화도 더욱 솔직해졌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민석의 모습을 보니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정아,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민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은정의 손등을 가볍게 어루만졌어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제스처였지만 그 순간 은정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의 따뜻한 손이 은정의 차가운 손등에 닿는 순간 은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놀라웠고 동시에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민석도 은정의 손을 만지는 순간 이상한 떨림을 느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은정의 손에서 묘한 위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손을 거두어 들였어요. 미안, 괜히. 민석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은정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에는 방금 전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은정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나자 민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접시를 정리했어요. 가끔 손이 스치거나 어깨가 닿을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가며 분위기는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와인의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정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민석의 손이 은정의 손등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갔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은정의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은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 벌써 이렇게 늦었구나. 민석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더 중요했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은정의 머릿속에 2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 수진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그날 밤 말이에요. 은정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응급실로 실려간 후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은정과 민석은 지쳐서 말도 나누지 못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진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하루로 지쳐있던 은정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소파에 기대어 있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민석이 거실을 지나가다가 은정을 발견했죠. 은정아, 여기서 자면 안 돼. 감기 걸려. 민석이 조용히 은정을 깨웠습니다. 은정은 몽롱한 상태에서 눈을 떴어요. 거실에 작은 조명만 켜져 있어서 민석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었던 탓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다리가 저려요. 은정이 중얼거리며 비틀거리자 민석이 재빨리 은정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손이 은정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감겨졌어요. 은정을 지탱하려던 것이었지만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민석의 가슴에 기댄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민석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고 민석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그 순간 은정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의 부드러운 몸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상황에서 형부로서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은정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이 민석의 이성을 흔들고 있었죠. 괜찮아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민석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석의 손은 여전히 은정의 허리에 있었고, 은정의 손은 민석의 가슴에 닿아 있었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안 된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몸은 마음과 달랐습니다. 민석의 손이 은정의 허리를 조금 더 감쌌고, 은정도 민석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죠. 민석의 숨결이 은정의 이마에 닿았고, 은정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침실에서 수진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죠.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거두어들였고, 은정도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나는 침실로 들어갈게. 민석이 어색하게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은정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한참 동안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방금 전 일어났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수진의 병이 악화되면서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묻혀버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은정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민석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순간도 그날 밤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같은 떨림, 같은 긴장감, 그리고 같은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죠. 은정아, 괜찮아?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는데 민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은 급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민석도 은정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느끼고 있었어요. 은정의 빨개진 얼굴과 당황한 모습이 왠지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날 밤이 떠오르고 있었죠. 혹시 그날 밤 생각나?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굳이 언제라고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 어떤 밤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었고 부인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가끔 생각나요. 은정의 솔직한 고백에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안해, 은정아. 그날 나는 정말 아니에요, 형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정이 민석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그날 밤의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와인의 기운과 함께 2년 전, 그날 밤의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날 밤의 기억을 나눈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욱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인잔은 이미 비어 있었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시간이 많이 늦었네. 형부,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민석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괜찮을까? 폐가 되는 건 아니지. 민석도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텅 빈 집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외로운 밤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머물고 싶었거든요. 은정과 함께 있으면 수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전혀 폐가 아니에요. 거실 소파가 꽤 편해요. 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은정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 이불과 베개를 가져와 거실 소파를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며 민석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수진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고마워, 은정아.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하루였어.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정은 살짝 웃으며 침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거실을 돌아봤죠. 소파에 앉아 있는 민석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고마워. 푹 자, 은정아. 은정이 침실 문을 닫고 들어가자 민석은 거실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은정이 정리해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석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은정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한편 침실에서 은정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 민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집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지났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민석이 소파 위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침실에서는 은정이 이불을 끌어당기는 소리가 나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민석이 겨우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얕은 잠이었죠. 꿈속에서도 수진과 은정이 번갈아 나타났거든요. 수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은정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민석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였어요.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오래된 마룻바닥은 작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 민석은 다시 거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침실 쪽에서 은정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민석은 걱정이 되어 침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은정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을 부르는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나 있었어요. 민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정도 자신만큼이나 수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정은 이불을 걷어차고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꿈속에서도 언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나 봅니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조심스럽게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은정 곁에 앉았습니다. 은정이 추워 보여서 이불을 다시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석의 손이 은정의 어깨에 닿는 순간 은정이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석의 실루엣을 본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형부, 왜? 미안해. 은정이가 꿈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아? 민석의 따뜻한 목소리에
은정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꿈속에서 언니를 만났다가 깨어나니 현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민석이 곁에 있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죠. 괜찮아요. 그냥 언니 꿈을 꿨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은정이 소매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은정의 간절한 부탁에 민석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정은 다시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민석의 존재감 때문인지 마음이 안정되었거든요. 고개가 점점 무거워지더니 결국 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버렸죠. 민석은 은정의 머리가 자신의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은정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죠. 민석도 모르게 손을 뻗어 은정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은정은 잠든 것 같았지만 사실 깨어 있었어요. 민석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해서 정말로 잠이 들 것 같았어요. 은정아.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이 살짝 움직였어요. 깨어있다는 걸 민석도 알고 있었죠. 나도 많이 외로웠어. 민석의 솔직한 고백에 은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 담긴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도요, 형부.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앉아 있었어요. 민석의 손은 여전히 은정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고, 은정은 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있는 공간만큼은 따뜻했어요.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민석의 다른 손이 은정의 손을 찾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은정도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2년 전 그날 밤의 떨림이 다시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이래도 될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몸짓으로 대답했죠. 새벽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새벽 4시 침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석의 어깨에 기댄 은정의 숨소리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잠들지는 못하고 있었죠.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민석의 손은 여전히 은정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끔 엄지손가락으로 은정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그때마다 은정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죠. 이런 친밀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지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 5시가 되자 은정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목이 말라서였어요. 민석의 어깨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정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은정이 침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석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거든요. 은정은 맨발로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길이었죠.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컵에 따라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은정은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석과의 가까운 접촉, 서로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 그리고 지금도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민석의 존재까지. 은정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형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한 건 민석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이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주방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은정은 몸을 돌려 민석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도 민석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잠이 안 와서 나왔어. 민석이 조용히 말하며 은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 서게 되었어요. 주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도 잠이 안 와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라서. 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민석 때문이었어요. 민석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민석은 은정의 앞에 서서 은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에 비친 은정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수진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죠. 은정만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민석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정아. 민석이 은정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였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죠. 은정은 민석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민석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2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어요. 형부.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민석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맞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석은 천천히 손을 들어 은정의 볼을 감쌌습니다. 은정의 피부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민석의 손이 닿자 은정은 눈을 감았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래도 될까? 민석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죠. 은정은 눈을 뜨고 민석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석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정도 눈을 감고 민석을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죠. 드디어 민석의 입술이 은정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깃털처럼 가볍게 스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민석의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2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석의 입술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석도 은정의 반응에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은정을 더욱 깊이 끌어안으며 키스를 이어갔어요. 주방의 찬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 공간만큼은 뜨거웠죠. 키스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민석의 팔이 은정의 허리를 감쌌고 은정의 손은 민석의 가슴에 올려져 있었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숨이 차서 입술을 떼어야 했죠.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댄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민석의 손은 여전히 은정의 볼을 감싸고 있었고 은정의 손은 민석의 셔츠를 꽉 잡고 있었죠. 은정아. 민석이 은정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 것일까요?
은정은 민석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형부. 저도 원했어요. 은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석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민석은 은정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의 위로를 받았어요. 동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깨닫고 있었죠. 우리가 이래도 될까? 민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죄책감과 은정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소중해요. 은정의 대답에 민석은 다시 은정을 끌어안았습니다. 복잡한 미래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은정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죠.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주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첫 키스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민석과의 키스, 서로 나눈 마음, 그리고 그 후에 어색한 침묵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살펴보니 민석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민석의 머리는 약간 헝클어진 상태였죠. 밤새 잠을 설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깨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은정이 평상시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어색함을 감추려는 노력이 역력했죠. 민석도 고개를 돌려 은정을 바라봤지만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응, 고마워. 편하게 잤어. 민석의 대답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둘 다 거의 잠들지 못했거든요. 새벽에 주방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나 생생해서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간단하게 해도 괜찮죠? 은정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이 어색한 분위기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엌에서 은정은 냉장고를 열고 아침 식사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김치, 어제 남은 반찬들. 평범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민석과 키스했던 바로 그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으니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죠. 국을 끓이면서 은정은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민석의 갑작스러운 방문, 함께한 저녁 식사, 와인과 대화, 그리고 새벽의 키스까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거든요. 뭔가 도와줄까? 민석이 부엌 입구에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민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죠.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정이 급히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어색했거든요. 민석도 은정의 반응을 보며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석은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와인 잔은 이미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작은 꽃병 하나만 놓여 있었죠.
몇 분 후 은정이 뜨끈한 국과 반찬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거실에 퍼졌어요. 평범한 아침 식사 같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드세요. 은정이 민석 앞에 국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때도 민석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민석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은정의 시선을 피했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저녁과 똑같은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는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가 오갔지만 지금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민석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은정의 솜씨는 훌륭했어요. 수진이 만들어주던 맛과 똑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은정과의 어색한 분위기가 더 신경 쓰였어요. 맛있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침묵을 깨려는 시도였죠. 은정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젯밤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후회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은정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민석의 손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손, 자신의 볼을 감쌌던 그 손이 지금 젓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민석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은정의 입술을 바라볼 때마다 새벽의 키스가 떠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은정은 그때와 달리 조심스럽고 어색해 보였죠. 형부는 언제 서울로 돌아가세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민석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힘들었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괜찮을까? 민석도 사실 더 머물고 싶었지만 은정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었어요. 어제 밤의 일로 인해 은정과의 관계가 복잡해졌거든요. 그러세요.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정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있었어요. 민석이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되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은정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민석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은정이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은정은 어제 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민석과의 키스, 서로 나눈 마음들이 현실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의 어색한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민석은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지만 정리할 게 있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은정과 어떻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오전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 할 일을 하며 어색함을 피하고 있었어요. 은정은 가게 준비를 했고 민석은 계속 짐을 정리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어제 밤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해도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뛰었거든요. 어제 밤의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석이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은정은 가게 앞에서 민석을 배웅했죠.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응, 고마웠어.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 민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은정과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했거든요. 은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평범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이후로 이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석이 가방을 메고 꽃집 문 앞에 서자 은정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색한 아침이었지만 막상 민석이 떠난다고 하니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1년 만에 만난 민석과 함께한 하루는 짧았지만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정말 가시는군요. 은정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정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차는 어디 세워두셨어요? 골목 어귀에 있어. 멀지 않아. 민석이 대답하며 꽃집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히 수진의 흔적이 남은 공간이 아니라 은정과의 새로운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주차된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바람은 조금 차가웠어요. 은정은 얇은 가디건을 걸친 채로 민석 옆을 걸으며 어제 밤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차에 도착하자 민석이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넣었습니다. 별것 아닌 동작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이별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민석이 서울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었거든요. 은정아. 민석이 차 문을 열기 전에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은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네, 형부.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민석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은 민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그날 밤 이후로 말이야. 민석이 2년 전 그날 밤을 언급하자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시 듣게 되니 마음이 떨렸어요. 매일 밤 꿈에 나왔어. 민석의 고백에 은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꿈에서 만났다는 말이었거든요. 2년 동안 매일 밤 말이에요. 형부. 은정이 민석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 그런데 은정이 꿈에 나타나면 그날 밤이 떠올랐지. 은정이 내 품에 안겨있던 순간 서로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었거든요. 은정은 민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 수진이한테 미안하고 은정이한테도 미안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민석이 한 걸음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였어요. 민석의 진심 어린 눈빛이 은정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은정아, 나는 널 좋아해. 드디어 민석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이 상황의 복잡함도 함께 느꼈거든요. 수진이의 동생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 널 좋아해. 어젯밤 키스했을 때 확신했어.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민석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미안해, 은정아.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나는 수진이의 남편이었고, 너는 수진이의 동생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을 갖게 된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은정에 대한 간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은정은 민석의 떨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석이 2년 동안 혼자 이런 감정을 간직하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도 비슷한 감정으로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형부. 은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민석의 마음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은정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민석의 손을 찾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민석은 은정의 손을 느끼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정이 자신의 마음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은정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도 형부 생각 많이 했어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민석의 용기에 감동받아서 자신도 솔직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형부가 자꾸 생각났어요.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형부가 그리웠어요. 은정의 고백에 민석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은정의 대답에 민석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죠. 서울 가서도 연락할게. 민석이 약속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기다릴게요. 민석이 차에 오르기 전에 은정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이별이 아쉬웠지만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푹 쉬어. 민석이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정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느끼고 있었죠. 차가 골목을 벗어나 사라진 후에도 은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의 고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죠. 민석이 떠난 후 은정은 혼자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너무나 생소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혼자만의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 보였거든요. 민석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오후 내내 은정은 가게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꽃다발을 만들면서도 계속 민석의 마지막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매일 밤 꿈에 나왔어. 한 여자로서 널 좋아해라는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 은정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 창가에 앉아 민석이 떠난 그 골목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저 멀리서는 사람들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죠. 은정은 민석의 고백을 곱씹어 봤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꿈에서 만났다는 말, 그리고 자신을 한 여자로서 좋아한다는 고백까지 모든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석은 지금쯤 서울에 도착했을까, 혼자 있는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죠. 그때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였어요. 은정은 별 관심 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차가 꽃집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분명히 서울로 떠났을 텐데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은정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꽃집 문을 열고 나가자 민석이 차에서 내려 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이었죠. 형부, 왜 다시? 은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서울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계속 생각했어. 이대로 헤어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민석의 말에 은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석도 이별이 아쉬웠던 것이었어요. 은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들어오세요. 밖이 추워요. 은정이 민석을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2층 거실로 올라가 마주 앉았어요. 오늘 아침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은정아, 나는 정말 이대로 끝낼 수 없었어.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정은 민석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도 민석과 이별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도 형부가 떠나고 나서 너무 허전했어요. 은정의 솔직한 고백에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은정아, 우리 솔직해지자. 민석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에 대해서 말이야. 민석이 2년 전 그날 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그날의 나도 형부를 원했어요. 은정의 고백에 민석은 눈을 크게 뜨며 바라봤습니다. 은정이 먼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네. 그날 밤 형부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게 죄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은정의 솔직한 고백에 민석은 감동받았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이제야 완전히 공유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후로 계속 형부 생각을 했어요.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형부가 자꾸 그리웠어요. 특히 혼자 있는 밤이면 더욱. 은정의 말이 이어지자 민석은 은정을 끌어안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2년 동안 서로 같은 마음으로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은정아, 나도 매일 밤 널 그리워했어. 민석의 속삭임에 은정은 민석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석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은정의 대답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수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민석의 말에 은정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그리움은 영원히 간직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나눴습니다. 2년 동안 각자 혼자 간직해온 모든 감정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움, 죄책감, 사랑,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나눴죠. 은정아, 내가 서울에 있어도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내려올게. 민석의 약속에 은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도 가끔 서울로 올라갈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가 있다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석은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안정감이 흘렀죠.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도 두 사람은 잠들지 않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서로에 대한 감정, 그리고 수진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민석이 은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네, 형부.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서로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니 수진에 대한 그리움은 영원히 간직하면서도 두 사람만의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했죠. 그렇게 늦은 봄날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